안녕하세요. 아마따 여러분.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네, 강의가 끝난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기출문제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2회 때 시험을 저희가 다 같이 봤기 때문에 어떤 기출문제가 나왔는지 기억력을 다 쥐어짜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제 기출문제를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3회 시험도 같이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2회 때 기출된 내용들 일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행정처분과 관련된 문제들이 몇 문제 나왔었는데요. 영업 금지 사항이나 또 소재지 변경했을 때 그걸 신고 안 했을 때, 미신고 시의 행정처분, 뭐 이런 점들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행정처분하고 그 다음에 징역과 벌금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기 때문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나 또 조제관리사가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걸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꼭 해놓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개인정보 처리 문제와 관련돼서도 단답형에도 나왔지만 객관식으로도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꼼꼼하게 공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대본 형식으로 나와 있는 문제들이 많았는데요. 이거 정말 머리 많이 아픕니다. 굉장히 길어서요. 이걸 다 읽으려고 하면 사실 시간이 정말 부족해요. 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무슨 시험을 봐도 시험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가지고 더더군다나 당황했던 그 시험이 바로 이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본 형식으로 나왔을 때 키워드들을 잘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조금 길러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화장품 표시와 광고와 관련된 문제들도 이제 좀 나왔었고요. 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나 기능성 화장품의 성분 문제, 또 성분들의 사용 한도 문제 이런 것들 외우라고 이미 강의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네,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드름을 완화한다든가 또 자외선 차단제, 미백 연모제 성분 그리고 그거에 함량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CGMP와 관련된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뭐 작업장이랑 설비, 내용물 원료 관리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다 출제가 됐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많았지만 조금씩 꽈서 응용력을 많이 발휘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나왔어요. 어쨌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문제를 검토할 여유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한 번에 완벽하게 풀어내는 것이 합격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기억력에 의해서 복원된 문제 몇 가지들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죠. 뭐 다음 중 영업 등록의 결격 사유 중 옳은 것은, 물론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화장품 제조업자와 그 다음에 책임 판매업자 그리고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의 영업의 등록과 신고에 관한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 세 업종 모두 다 공통적으로 결격 사유인 거 이 세 가지를 외우시고 제조업만 딱 두 가지였어요. 요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쉬운 문제인데 이제 풀어서 주저리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이게 뭐 법률 몇 조 몇 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에 단서들을 다 붙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가 뭐 사법고시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은 무시하시고 키워드들만 기억하시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상견 후견인 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자, 이거는 이 세 가지 공통사항이라고 그랬어요. 또 화장품법, 보건범죄단속
교육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아직 범죄자의 신분인 사람들 안 됩니다. 그리고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로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앞에 법 24조에 따라서 법률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점점점 이런 함정들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화장품 제조업자에만 해당되는 건 두 가지였어요. 정신질환자하고 마약류의 중독자. 이 마약류도 이 앞에 말이 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2조 1호 이런 식으로 붙어요. 자, 그런 내용들이 붙을 때 잘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최소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2회 때 출제됐던 문제 중에요. 이 문제가 있었어요. 굉장히 기억에 잘 남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화장품을 실물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앞면하고 뒷면으로 해서 물론 이거는 그냥 이미지로 지금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다음 중 포장에 추가 기재해야 되는 사항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앞면을 보실게요. 앞면에는 올리미아 랩이라는 화장품 이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미상풀이라는 제품명, 그 다음에 용량 50ml라는 용량이 나왔습니다. 뒷면에는 이제 제조업자의 상호, 책임 판매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그 다음에 전성분 쭈쭈쭈쭈쭈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용상 주의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보를 가지고 더 추가 기재돼야 되는 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객관식으로 풀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자, 여기서는 뭐가 추가돼야 될까요? 네, 답만 말씀드리자면 바코드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그리고 가격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왜 그런지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장, 1차 포장, 2차 포장에 기재돼야 될 필수 사항들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네, 화장품의 명칭 필요하죠?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성분, 네, 작성해 줬어야 되죠? 내용물의 중량, 여기 나와 있는 제조번호, 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가격도 필수 기재사항이었어요. 만약에 기능성 화장품이다. 그럼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문구나 도안을 써줬어야 되고요. 사용시 주의사항, 그리고 바코드 이런 것들이 1차 포장과 2차 포장에 반드시 기재돼야 되는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1차 포장에만 이 용량이 이제 작은 경우에 1차 포장에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4가지 기재사항이 있었죠. 4가지 꼭 기억해 놓으세요. 화장품의 명칭, 그 다음에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이 4가지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바코드 같은 경우에는 15ml나 15g 이하의 용량에는 생략이 가능했었죠. 어쨌든 지금 여기는 이제 50ml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에는 바코드, 그리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그리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기재가 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반드시 암기하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보자마자 사실 답이 나와야지 이런 문제에서 시간을 끌게 되면 결국엔 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뒤에 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잘 기억하세요. 네, 그 다음에 또 출제됐던 문제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혼합 소분할 수 있는 화장품이 아닌 것은, 화장품인 것은, 이거는 언제든지 긍정 질문이든 부정 질문이든 다 출제가 될 수 있죠. 이 문제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의 역할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문제가 굉장히 황당하게 나왔던 게 답이 손소독제였어요. 그 당시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고, 그 다음에 항목 중에
손소독제가 있었는데 그걸 골라내는 문제였어요. 왜 그랬냐? 그 손소독제가 왜 답이죠? 왜냐하면 손소독제는 의약 외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화장품의 범주 바깥에 있는 거를 골라내는 문제였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역할, 혼합소분의 범위 하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세 가지 밑에 이거를 주로 외우잖아요. 근데 요거를 묻는 문제가 나와서 요것도 허를 한번 찔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혼합 소분할 수 있는 건 기본 전제는 일단 화장품이어야 된다. 자, 그럼 화장품은 뭐냐? 화장품의 유형별 특성 13가지가 있었죠. 그런 게 어떤 거였죠? 영유아용 제품, 목욕용 제품, 또 인체 세정용 제품, 기초 화장품, 그 다음에 손 발톱, 눈화장, 색조, 두발 염색, 그 다음에 면도, 또 채모 제거, 그 다음에 채취 방지용 제품, 그리고 방향용 제품 해서 총 13가지였습니다. 이 13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화장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혼합 소분의 범위로 들어가게 되면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을 혼합하는 거. 내용물에 내용물을 혼합하는 거. 내용물에 내용물 혼합. 자, 두 번째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식약처장이 정하는 특정 성분, 원료예요. 원료를 추가해서 혼합하는 거. 내용물에다가 원료. 이런 말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지금 이 타이밍은 다 암기를 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제조 또는 수입된 벌크 제품을 소분. 그리고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 어쨌든 소분하는 거. 혼합이 가능한 범주는 2개였고요. 하나는 나눠주는 거, 소분. 이거는 이제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혼합 소분할 수 있는 범위예요. 화장품의 유형 이것들을 혼합 소분하는 게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혼합 소분과 관련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해야 되는 일과 관련돼서는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허를 찌르는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 푸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네. 또 뭐 기억하셔야 될 게 뭐가 있었죠? 완제품,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완제품, 그것은 소분 금지였어요. 그리고 원료와 원료를 혼합하는 거는 제조였죠. 그런 것들 잘 기억하세요. 네, 조제관리사의 업무 내용을 완벽하게 암기하는 걸 꼭 권해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CGMP도 꼼꼼히 보시라 그랬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청정도 등급에 관한 내용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문제로 여기 1등급부터 이제 4등급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에 관리 기준에 관해서 서술돼 있고 이제 이런 숫자들이 바뀌어져 있는 문제들도 출제가 됐었고요. 조금 더 비비 꽈놓은 문제들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단순한 문제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맞추라는 문제예요. 이래서 쉬운 문제들을 해서 놓치면 사실 어려운 문제들은 찍어야 맞추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꼼꼼하게 공부를 해도 사실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그 내용들을 전체 다 공부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거기서 오답이 나면 이제 나머지는 정말 찍은 거에서 맞춰야 되니까 너무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런 쉬운 문제들, 이런 그 숫자와 관련돼서 그냥 암기해서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꼭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하나씩 볼게요. CGMP에 명시된 청중도 등급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 당연히 옳지 않은 것, 이런 문제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등급은 뭐였죠? 1등급에 해당하는 거는 청정도를 엄격 관리하는 그런 부분인데 클린벤치가 여기에 해당이 됐습니다. 클린벤치에 관해서는 이미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 1등급의 청정 공기 순환은요, 시간당 20회 이상 또는 차압 관리를 해야 합니다. 관리 기준을 볼게요. 이 관리 기준 꼭 반드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낙하균은 시간당 10개 또는 부유균은 세제곱미터당 20개여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2등급은요. 2등급은 화장품 내용물이 노출되는 작업실이에요. 노출되는 작업실. 어디가 그랬었죠? 네, 제조실. 가장 대표적인 게 제조실.
그리고 성형실, 충전실, 그 다음에 내용물을 보관하는 내용물 보관소, 원료를 측량하는 장소, 그 다음에 미생물 실험실, 이런 것들이 2등급에 해당됐습니다. 이 내용물에 노출되는 작업실이라는 이 개념을 기억해 놓으시면 어디가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자, 청정공기순환은요, 시간당 10회 이상 또는 차압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 숫자들 꼭 기억하시라 그랬죠? 여기는 20개고 여기 이제 절반이에요. 관리 기준은요, 낙하균은 시간당 30개 또는 부유균은 세제곱미터당 200개. 네,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등급을 볼까요? 3등급은 이제 화장품이 만들어진 상태여서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내용물이 노출되지 않는 곳. 자, 내용물이 노출되지 않는 곳 어디가 있을죠? 포장실이 있었습니다. 포장하는 거 이미 다 만들어졌고 이제 포장하는 그런 곳은 3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정공기순환이나 관리 기준이 조금 더 쉽죠? 청정공기순환은 차압관리만 해주면 되고요. 관리 기준은 갱이, 포장재 외부 청소 후 반입을 하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주로 1등급하고 2등급이 많이 나오겠죠? 자, 이제 4등급은 일반 작업실에 해당되고요. 일반 작업실, 2등급, 3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장소들이죠. 뭐 완제품 보관소라든가 원료 보관소, 갱이실, 일반 실험실, 포장재 보관실, 대부분 이제 보관소들 이런 것들이 이제 4등급에 해당됩니다. 청정 공기순환 환기장치만 설치가 되면 됩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조금 더 나가시면 이 각각의 등급별로 필요한 필터들, 우리 강의 때도 그 필터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필터는 이제 세 가지가 있었죠. 프리필터랑 미디엄 필터, 헤파 필터. 제일 깨끗한 제일 필터 중에서 잘 걸러주는 게 헤파 필터였어요. 이미 청소기나 우리가 공기청정기에서 헤파 필터는 너무나 유명해지기 때문에 헤파 필터가 가장 작은 미세먼지까지 다 걸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1등급에는 헤파 필터가 필요하겠죠. 헤파 필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등급은 이제 미디엄 필터까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3등급은 프리필터 정도 이렇게 있으면 된다는 걸 이제 상식적으로 그 순서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물론 2등급이나 3등급에도 내가 헤파 필터를 설치하고 싶다 해도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1등급에는 무조건 헤파 필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클린 벤치나 부스가 클린 부스가 필요하고요. 온도 조절 장치도 1등급엔 필요합니다. 2등급은 이제 충전하거나 성형하거나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진 발생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양압시설이나 제진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바로 2등급 청정도를 가진 그런 구역입니다. 네, 뭐 3등급은 온도 조절 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4등급은 그냥 환기 장치만 필요하니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청정도 등급에 관한 문제도 몇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2회 때 한 두세 문제 출제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기본 개념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꼭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가장 본인들이 편한 그 방식들을 사용하셔서 이걸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과 관련된 문제도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 천연 유기농 화장품을 제조할 때 허용되는 공정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허용 공정. 자, 허용 공정을 물어보면 뭘 기억하면 되죠? 금지 공정을 기억하면 됩니다. 금지 공정.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 천연 유기농 화장품의 개념을 묻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고요. 2회 때도 됐고요. 3회 때도 분명히 나오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연 화장품의 개념이 뭔지, 유기농 화장품의 뭔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해볼까요? 천연 화장품은 뭐였죠? 천연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들이 있었죠. 그게 95% 이상 함유된 화장품을 갖다가 천연 원료라고 그랬죠. 그리고 유기농은 유기농 원료가 10% 이상인데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천연
원료가 95% 이상인 거. 그래서 천연 화장품인 거에다가 플러스 유기농 화장품이 더해져야 유기농 화장품이 된다는 거를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천연 유기농 화장품의 인증에 관련된 문제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증을 받고 나면 유효기간이 한 3년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연장받으려면 어떻게 했었죠? 네, 90일 이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거 기억나시죠? 또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허용 기타 원료와 합성 보존제 및 변성제. 네, 그게 5% 이내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석유 화학 부분은 2%를 초과할 수 없다. 2%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를 또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또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에서 포장 용기와 관련된 문제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폴리 염화비닐이나 폴리 스티렌폼의 용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이런 점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요. 제조 시에 허용되는 공정 했을 때 금지 공정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탈색, 탈취 공정 안 됩니다. 방사선 조사, 특히 알파선, 감마선으로 하는 방사선 조사 네, 금지예요. 설포나 에틸렌 옥사이드, 프로필렌 옥사이드 또는 다른 알켄 옥사이드 사용하는 거 금지예요. 수은 화합물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것도 금지예요. 포름알데하이드 사용도 금지입니다. 유전자 변형 원료를 배합하는 거 금지예요. 니트로스 아민유 배합 및 생성도 금지입니다. 이 내용들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객관식으로 출제됐을 때 뭐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이렇게 고르는 거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고르는 걸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2회 때 이 내용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3회 때 똑같이는 아니지만 이 내용이 출제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이 기본 개념들도 기억해 놓으세요. 네, 단지 몇 문제만 살펴봤는데도 이미 조금 너무 2회 시험이 어려웠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2회 보신 분들은 2회 시험을 보면서 생각났던 그 멘붕, 그 악몽 이런 것들이 좀 다시 떠오르셨을 것 같고요.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을 아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와 이렇게까지 시험이 이렇게 출제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그 대본형 문제들을 복원하는 거는 거의 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대충 감만 잡으실 수 있는 거고요. 사실 문제은행 방식이라는 게 랜덤 중에 랜덤이죠. 그리고 수능 세대들은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지만 그 이전에 학력고사 세대의 분들은 이 문제 스타일을 보시면 진짜 조금 많이 당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개념에 좀 꼼꼼하게 보시는 거 그런 것들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랑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이회 시험 정말 궁금하네. 어디 가서 물어보지? 2회 합격자들에게 아, 맞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